기획감사 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기획감사 담당관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고 보고를 마친 후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 담당관 박태형입니다. 늘 국민과 함께 호흡하며 건강한 국민의 삶을 위해 앞장서고 계시는 최기호 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저희 소속관 주요 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상 없는 생략하고 실적을 중심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분정 종합 기획 및 대협력 방안입니다. 9쪽, 신입적으로는 먼저 주요 업무 및 핵심 전략 사업 관리와 10쪽, 대협력 방안을 통한 분정 현안 해결 및 관리, 그리고 경기도 지역 균형 발전 사업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 두 번째, 버터너 방식의 정책 참여 기회 확대는 단순 사업으로 생략하고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분정지역 활동을 위한 평가가 되겠습니다. 시적으로는 다음 15조, 공약 사업에 대해서는 신상을 확인하여 이행 상황을 19년 말 기준 각종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으며, 분정 성과 관리에 있어서는 2020년 부서장 성과 목표를 유도에 확정하고 부서별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7조, 희망과 행보로 통하는 분정 홍보로 다음 19쪽에 되겠습니다. 수인식적으로는 행정광고 53회, 각종 소식지 발행사에 분정뉴스 제작 국회, 그리고 SNS 서포트 증명 185건 등 분정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국민이 체감하는 재정 운영 및 재정 건전성 방안입니다. 22쪽 수인식적으로는 이에 걸쳐 추가 경영 예산을 편성하였고 2021년 국도비 등 이전 지원 확보를 위하여 4월 말 현재 국비 1,735억 원과 도비 122억 원을 신청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 신속 집행 결과 4월 말 기준 목표 대비 52%의 시적을 반영했으며 지방재정기획심의위원회는 2월에 한 번, 지방보증심의위원회는 총 4회 개최하여 행정절차 이행과 수당성 검증으로 건전 재정 운영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 25조, 불합리한 규제 발굴 및 업무 행정 서비스 제공으로 26조, 20조는 조례기식 심의를 3회 개최하여 27건의 안건을 처리하였고, 규제개혁위원회는 2회 개최한 바 있으며 불합리한 규제 8건을 발굴 번역한 바 있습니다. 다음 27조, 정확하고 유용한 통계 서비스 제공과 29조, 의회와의 협력 강화 방향은 서면으로 가능하고 다음 31쪽이 되겠습니다. 9번째, 예방과 컨설팅 중심의 감사행동 추진으로 다음 32쪽 수시적으로는 자체 종합감사 계획을 1월에 수립하여 3월에 각병근 복지재단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였고, 대학시민사 및 일상감사 추진으로 9억 4,5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 33쪽, 깨끗하고 투명한 청년 각병 실현을 위해 34쪽 수입적입니다. 지난해 저희 각병이 국민권익위원회 청년도 평가 결과 5등급이라는 최하위 평가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무엇보다 최하위권 탈취가 아닌 청년도 우수기관 조약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5쪽, 지역 맞춤형 인구정책 추진으로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신식적으로는 36조, 각병군 맞춤형 인구정책 신계획을 2월에 수립하였고, 생애주기별 지원 안내식자인 인생꽃길 각병 사용 설명서를 제작하여 읍면과 도서관에 대고 알리려고 하였으며, 각병사리 수기 공모전 각병의 살아리약사를 진행한 결과 총 83건을 접수하여 최종 6건의 우수자가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스펙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모사업 준비 매뉴얼 구축 및 스트레이지 발간은 지난 4월에 매뉴얼 구축을 완료하여 스트레이지를 5월에 발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9쪽, 직책 두 번째, 재정 건전화 및 비효율화를 위한 재정 운영 관리 분석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4월 20일
연구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7월 18일까지 용역을 진행할 계획이 있으며 용역 결과에 대해서는 2021년 고내산 편성시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계획적이고 균형 있는 재원 분배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국민 공감 적극 행정 추진위원 경진대회 개최와 다음 42조 네 번째, 신규 공직자 청년 계획 의무 입세 실시는 일정대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43조 다섯 번째, 가평군 우리집 이자 안심 지원 사업 추진으로 본 사업은 혼인기간 5년 이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이자 일부를 최종 지원하는 사업으로 선관위의 현안 질의를 통하여 현재 지원 근거 조례를 개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 44쪽부터 18년도와 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역상 수의 결과는 유인물로 가름하고 이상으로 기획감사, 담당관서관 지원무 추진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박재홍 기획감사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다. 네, 이상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재홍 기획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해 고생하셨고요. 49페이지를 좀 참조해 주시죠. 저희 8대 의원들이 들어와가지고 이구동성으로 저희가 계속 지적하고 또 건의했던 사람이 읍면별 균형 발전 모세 알고 계시죠? 네. 이제 지금 보면은 조치 결과에서 547억을 이제 확대하는 편성을 했다고 하는데 시간이 나더라고요. 작년에 그러니까 2019년도에 읍면별로 투자된 현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6개월이? 감사자료 126쪽을 보시게 되면요. 저희가 19년도에 읍면별로 사업 투자 현황을 제시해 왔습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아직도 좀 많은 대로 좀 치우치고 있다는 걸 지금 느끼십니까? 어떻게 많이 개선됐다? 예. 개선은 좀 된 걸로 왔는데 아직도 가평업에 많이 치우쳐 있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떠십니까? 저희 나름대로 노력도 많이 했고요. 사실 이제 먼저 얘기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지역 밀균형이라는 것이 국가 정책의 결과이기도 하지만은 사실 그 제한된 재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도시 지역이나 인구가 많은 지역에 중점적으로 투자할 수밖에 없어 왔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이제 일적으로 예산을 분배하는 것은 경제 원리에 맞지 않았고, 또 나름대로 저희가 이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여러 방면으로 읍면별 균형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또 소재지니까 당연히 더 가야 되는 거는 맞는데 지금 또 보면 자꾸 인구가 늘어나는 데도 있고 그죠? 네. 또 여러 가지 귀농귀촌하는 지역도 다수 발생했습니다. 거기 또 지역 인프라가 있어야 또 인구 늘리기에도 어느 정도 기본 인프라가 있어야 되는 거라고 본인은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한 가지 좀 건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 2년 동안 저희가 이구동성으로 얘기했지만은 그래도 다시 한번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게 각 지역에 보면은 단체장 모임이 있습니다. 이장님들도 계시고 또 김 회장님 그래서 그 단체장님들을 좀 협의해가지고 매년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수건 사업을 한번 받아봐가지고 기획 담당한 예산팀에서 필터링을 해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도 좀 낫지 않느냐. 그래야 지역의 불균형이라든지 아니면 지역 간의 그 격차도 좀 해소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고요. 저희가 한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개발, 읍면의 지역개발에 대한 수반사업에 대한 건의사항을 한번 취합해가지고 나름대로 저희가 한번 그 건의사항을
중기지방 개정 계획에 반영하는 쪽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많이 하시니까 그걸 받는다 그러면 홍보도 잘 안 되고 해야 소용도 없는데라는 이런 게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6개월에서 그런 걸 했는데 한두 건이 채택이 되고 된다 그러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건의해야 되고 우리 수건사업도 알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꼭 요거는 올해 이제 예산을 짜실 때 꼭 요 제도는 한번 좀 적극적으로 좀 활용해 주시라는 거를 부탁을 드리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저희가 이구동성으로 지역구에 가면 많이 듣는 얘기가 우리 읍면장인들 포괄사업비가 있지 않습니까? 예. 포괄사업비가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가평읍이 1억 5천, 그 다음에 나머지 읍면은 1억 2천으로 제 본의원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이거를 우리 8대 의원들도 계속 얘기하는 게 좀 들려달라. 그러면은 군청에 들어오는 어떤 그 민원이나 이런 것도 좀 줄고, 그 다음에 지역의 조그만 수건사업 같은 경우는 그 자리에서 바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군청에도 업무 과정이 좀 덜어질 거 아니야. 이제 군수님도 뭐 물론 그러실 수가 있겠죠. 뭐 선거 때문에 예전에 그랬는데 이제 3선이고 마지막 임기시니까 이거는 저 읍면 쪽을 조금 좀 더 확대를 하는 게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네, 사실 작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금년에 저희가 1억 2천에서 1억 5천으로 일부 이제 인상한 부분이 있고요. 근데 제가 염려스러운 부분이 뭐가 있냐면은 저희가 이제 일단 총괄부서로서 그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그 운영 기준을 보게 되면은 어떤 그 예산 편성할 때 사업별, 목적별, 용도별 추진기가 사전에 명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 운영 기준에는 자치단체에서 포괄적인 개념으로 예산 편성을 좀 억제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감안하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전면적 포괄사업에 대해서 검토해서 증액 부분을 내는 데 반영력을 검토하겠습니다. 그게 지금 담당하는 예산 지침에 보면은 불분명한 예산은 이제 포괄로 잡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6개 읍면원에서 그 면장들 주관하여서 수건사업이나 이런 조치를 받으면 제가 볼 때는 1억 2천보다는 훨씬 더 넘을 겁니다. 그래서 타당성을 좀 보셔가지고 또뭐한 3억 정도로 좀 늘려주신다든지 그렇게 하면은 제가 볼 때는 본청도 실과서도 업무로드가 좀 훨씬 더 약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요거는 집회로 수장이신 군수님한테 건의해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좀 계속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합리적인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충 지지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예, 최정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잠깐만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정용 의원입니다. 여기 이제 126페이지 보면은 상면, 그정면, 뭐, 이제 같은 것, 토지 예산이 쭉 나와 있는데, 이 읍면별 지방세 납부 내역을 보면은 상면이 131억 2,900만 원이에요. 그래서 다른 읍면은 세금보다 항상 더 가야 돈이. 그런데 상면은 131억이 냈는데 81억 3,100만 원의 예산이 작년도. 그죠? 네. 그래서 다른 읍면은 이게 다 예산이 이렇게 더 가는데 어떻게 돼서 몇십억을 줄여서 작년만 이렇게 가는지, 작년에도 제가 균형 발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구청에서는 이제 인구 대비 이렇게 하시는데, 인구 대비도 중요하지만 이 소외된 읍면 몇 단위 여기도 발전을 생각해 주셔야지. 제가 보면 이 상면 같은 거에 보면은 도시가에서 도시가 예산이 작년 올해 373억인데 상면에 1,000원도 없어요, 예산이. 맞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거는 이 균형 발전을 하는 게 아니고 후퇴하는 건데, 상면에 왜 도시계획대로가 없냐 그랬더니 이 도시가정 얘기가 무슨 공공 건물이 있어야 그거를 도시계획도라도 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면은 이 상면에도 도시공원을 만들어도 되고, 가평에는 갑자기 이 350억 들여서 도시공원 만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도시과에서 도시 계획도로만 하는 게 아니고 도시공원을 만들어도 되고 다른 걸 해도 되는데 어떻게 이 상령 같은 경우에는 천원과 예산을 배정을 안 하는지 이게 큰 문제가 아닙니까? 도시가 소관은 도시까지 답변하실 것 같고요. 우선 이제 읍면별 투자량을 보시게 되면은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상면이 한 124으로서 사실 타업면보다 많은 부분이 간 부분이 있고요. 그것은 이제 그 당시에 작년도에 큰 사업, 공원 조성이 때문에 간 거고요. 금년도에는 이제 새로운 사업이 현재 없다 보니까 상면 주문가가 죽지 않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18년도에 124억 6,700일 때 상면은 무슨 사업으로 본 겁니까?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백령사 농촌동안 5억하고 원리 농어촌들하고 좀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제가 볼 때는 이게 환경성 질환센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현재 도로에 120억 든 데가 없는데 18년도에 투자 사업 단체법과 포함한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보면은 이게 항상 그 이제 18년도 빼놓고 17년도에도 보면 항상 예산이 없잖아요, 작년에. 그 작년에 보면은 SOC 사업본 게 아무것도 없어요. 면사무소 하나밖에 없는 거야, 작년에는. 현재요. 문화활동을 하고 싶어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약간 이상이. 그래도 균형 발전을 하려면은 읍면별로 골고루 해줘야지. 갑자기 가평업은 인구 많다 그래서 350억 한 번에 둬요. 그 작년은 몇십 년을 기다리다가 도시공원 부지를 해제해가지고 그것도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읍면 균형 발전 차원에서 예산팀에서 예산을 짜실 때 그거는 좀 배려를 해주셔야 이게 되지 않나. 알겠습니다. 의원님들 다 아시겠지만은 어떤 사업에도 읍면별로 중국수를 하게 되면은 이 군재정을 악화시키는 것은 저뿐만이라 의원님들 다 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이상현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금년도에 읍면별로 나름대로 그 개발 사업에 대한 수반 사업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받아가지고 받은 것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반영해서 예산 반영 여부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작년에 이 도시과 도시계획도로가 작년에 없으니까 농어촌도로는 또 작년이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건설과에서는 농어촌도로 이제 작년이 많다 보니까 그런데 그래서 그거를 예산팀에서 정하실 때 도시계획도로가 없는 데는 작년 같은 경우는 농어촌도로잖아요. 그거를 이게 이제 소락이나 충청에 이렇게 배정을 할 때 그 예산을 배분을 좀 비슷하게 해주시라는 얘기.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나 매번 말씀드리지만은 일적으로 예산을 분배한다는 것 자체가 경제 원리가 안 맞고 사실 지역 발전 논리에도 부합하기 때문에 그 방면 내가 이제 고견에 대해서 내가 나름대로 사업하면서 예산 편성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쌍면에 이 면사무소 빼고는 공공건물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문화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100명 이상이 모이면 어디 들어갈 자리도 없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신경 좀 푸셔가지고 예산하실 때 반영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복수지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예, 강민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듣고 있고요. 요즘 코로나19로 온 나라가 그리고 전 국민이 힘든 시기에 우리 공무원들도 비상시대 근무를 하시면서 굉장히 힘든 시기에 행정사고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에는 20세기 인명공 발전과 지방시 상황에 대한 질의를 하게 갑니다. 회계년도 결산서를 이렇게 첨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2020년도 5월 말 기준, 가장 우리 가평구에도 갚아야 할 지방세가 있죠? 저희가 한 142억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42억이요? 이자까지 합치면 147억이에요. 예, 이자까지. 공개은행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20년 5월 말 기준 총 6건에 이자 포함 147억 6,262만 5천
2,519원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럼 그 지방세는 지금 가평군 지방세 상환기금 설치 운영 조례를 근거로 관리되고 있겠네요. 예. 가평군 지방세 상환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 2항에 보면 가평군수는 매년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계획 수립 기준에 따라 일반 회계 순세계 잉여금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하거나 직접 지방세 원리금을 상환에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네, 그럼 지방세 상환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2조 2항에 있는 내용을 잘 생각하시면서 가평군 순세계 잉여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2019년도 가평군 순세계 잉여금이 얼마였습니까? 2010년 결산을 넣었을 때 순세계 잉여금은 694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제 일반 회계 금액이 되겠습니다. 예, 예. 예. 가평군 순세계 잉여금 일반 회계 발생 현황을 최근 3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도 490억 300만 원, 2018년도 449억 2,900만 원, 2019년도 657억 6,100만 원, 대출 대비 거의 15% 정도 과다 발생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예. 네. 순세계 잉여금이 이렇게 과다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6건의 지방세 상환 기간을 살펴보면 2년 거치 8년 상환 또는 5년 거치 10년 상환 등 오랜 기간으로 인해 금액이 지출될 수밖에 없는 이달 지출을 줄일 수 있게끔 순세계 잉여금에서 직접적인 지방세 상환 금액 비율을 상향 조정하셔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가능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바로 저희가 회계내부가 보고하겠습니다. 정확하게 날짜 다를 거 언제까지라는 건 정례 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해 주시겠다. 예. 지금 뭐 폐지되었지만 지방재정법에 그게 있었죠. 저기 원래는 순세계 잉여금의 50%까지는 지방세 상환이 우선시 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비율은 아니었었고요. 예. 그 지방재정법상의 그 결산상 잉여금 처리하는 규정이 있어가지고 예, 지금은 잉여금이 있을 때는 세출 예산에 상관없이 지방세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지금은 예, 바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만큼 순세계 잉여금으로 지방세 상환이라든지 국제 상환을 우선시 해야 된다는 중요성을 아마 거기에까지 담을 정도로 좀 우선시 하라는 얘기가 아니었나 싶어서 예. 어쨌든 이자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서 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예, 보충지자들 분이 계십니까? 예, 배현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배현식 의원입니다. 보충지정했습니다. 지금 2019년도에 결산서를 보면은 잉여금 발생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1,880억 원 정도가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명시 이월된 금액이 325억, 사고 이월이 65억, 계속비 이월이 642억, 보조금 집행 잔액까지도 67억 원, 순세계 잉여금이 특별하게 포함은 784억 원이 발생을 해서 1,880억 원의 잉여금이 발생을 했어요. 그렇죠? 네. 그 내용을 지금 파악을 해보면은 사업을 하는데 1년에 소화가 할 수 있는 사업량이 있잖아요. 예. 또한 그런 사업을 예측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용이 발생을 했고, 또 하나는 예산을 우선 확보해보자라고 한 거죠. 부서에서. 그래서 예산 확보를 해놓고 보니까 마지막에 가서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반납을 하고. 보조금 집행자에까지도 67억 원이라고 하는 돈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예산을 좀 짤 때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는데 담당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매년 이제 각 부서에서 이제 불용액들이 증가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하는 이유가 보통 이제 그 앞서 의원님 말씀하셨지만은
계속비 2월 사업이 증가하고 또한 예비비가 이제 예산을 편성하다가 삭감되는 경우에 예비비가 쌓이면서 이게 순세기 경우 넘어가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증가한 부분이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2018년도에 저희가 순세기 기금이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한 622억 되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는 한 690억인데 한 70억 증가한 부분도 있어서 요거는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처럼 예산 편성할 때 저희가 좀 각별히 주의하겠고요. 현재 중요한 거는 각 부서에서 채워진 예산에 대해서는 그 금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노력이 좀 먼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산 편성을 할 때 좀 철저한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예산을 편성할 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순수의 임금이 발생할 것을 예상해가지고 원예산을 편성하죠. 그렇죠? 이제 또 한 가지는 결산 처리가 될 때까지 예산을 세우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 없이 가시나요? 그러니까 19년도 지금 같은 경우는 19년도 예산 결산이 끝난 다음에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 때 그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예산을 잡는다. 좀 불편하시겠죠, 그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 첫 번째 방법을 선택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비교해 봤을 때 지금대로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건지 하고, 이번에 이제 이런 발생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아니면은 조금 변화를 줘가지고 결산 처리를 한 후에 나머지를 가지고 다시 1, 2차 예산에 반영을 하는 것이 맞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검토도 한번 좀 해주셔가지고, 뭐 두 가지 중에 선택, 어떤 것이 더 우리한테 유리하다고, 지금처럼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그게 맞겠죠. 그런데 제가 후차에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도 뭐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편성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 실무팀에서 검토해서 하는 이렇게 한번 보고 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복수 지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질의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예, 이상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저번에 우리 의원들이 지적한 사항에서 얘가 보조금 지급하는 기관에 네. 급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좀 적용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방안을 강구하라고 어떻게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5월 19일에 저희가 착수를 해가지고요. 9년도 11월 14일까지 영역 기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역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내년부터 적용이 되는 겁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예산 편성은 10월 달에 들어가는데요.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는 저희가 이제 바로 못하지만은 용역 결과가 나오면은 의원님들의 예산 심의할 때 시기랑 맞먹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복수 지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질의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예, 배영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담당 공약사항 중에 가평 도시공사 설립을 당초에 이제 계획을 해서 18년도부터 22년까지 추진하겠다는 게 알고 계시죠? 네. 먼저 번에 이제 18년도에는 저희 처음에 들어와가지고 이러한 건을 가지고 한번 토요일 적 생각나시나요, 혹시? 그때 단원님 안 계시던가요? 예. 그때는 이제 그 당시에는 도시공사 설립이 타당치 않다는 결론을 내렸고, 지금 2000년 4월 20일부터 10월 18일까지 용역이 착수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혹시 중간 결과가 좀 파악된 게 있습니까? 아니, 이제 착수했고요. 저희가 이제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용역을 한 이유가 도시개발 사업은 자금 회수 기간도 길고 국내 경기에 민감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 18년도에는 도시공사 설립에서 한 부정적이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추세를 보게 되면은 경양도 같은 경우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공단 5개 시군, 포천, 시흥 같은 5개 시군이 아마 공단을 도시공사로 전환하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각 자치단체별로 역세권 개발 같은 경우에 이제 개발 압력도 있지만은 그 개발 이익이
외부로 유출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도시공사 전환을 하는 거 알겠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바로 뭐 도시공사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준비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평가 검토 용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지금 이제 2년간이라고는 세월이 흘러서 지금 변화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한간에는 도시공사를 설립해가지고 뭐 차후에 인사까지도 이렇게 거론이 되고 있어서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한 또 같이 좀 지적을 해드리는 거고요. 맞는지 안 맞는지 부분에 대한 협의는 차후 좀 그런 부분을 협의를 해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 기재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예, 이상의 일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사 용역뿐만 아니라 용역이 이제 여러 가지 진행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예. 이제 본 의원은 좀 용역을 주면서 좀 객관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집행부의 입맛에 맞는 그런 용역이 아니라 진짜 좀 철저하게 좀 조언해야 용역이 그냥 그런 어떤 목적을 하기 위한 과정으로 전락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용역을 좀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강조를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보충 기재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질의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예, 신영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강관이 130회 드립니다. 자체 감사 결과 지적사항 지적사항 있잖아요. 네, 예. 그 내용이 뭐뭐 해서 몇 건 이렇게 있잖아요. 네, 예. 그 내용 좀 서면으로 제출 좀 해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보충 기재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질의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배우시는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그 정책 간담회를 이제 해마다 하시는데 2018년도에는 3번을 하셨고 19년도에는 한 번도 정책 간담회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렇죠? 네, 정책 간담회 때 그 논의됐던 사항을 보면 제2경춘국도 노선 변경안 국도 37호선 노선 변경, 설악의 22번 교통개선, 경춘선 ITX 총평 정차, 간평 신역사 시설 개혁 등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부분에 대한 중간 점검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저희가 이 정책 간담회만 실시하고 끝난 건지 그 정책 간담회에 대한 협의사항 부분에 대해서 뭐 도나 정부나 추진을 하고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 교육부에서는 정책 간담회 한 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대부분이 예산 요구 사항이다 보니까 예산 확보 여부만 확인했고 중간에 어떤 점검 같은 건 저희가 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 번 정도는 더 정책 간담회를 해서 중간 점검을 하는 2020년도부터는 예, 예. 형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정책 간담회가 될 수 있도록 개선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상반기에 계획했습니다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가 연기되어 못했고요. 저희가 하반기에는 국회의원, 도의원님, 군의원님 모셔놓고 나름대로 각병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부분의 정책이 경기도도 마찬가지로 정부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충 기재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질의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시는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 담당관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 담당관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박재용 기획감사 담당관이 수고하셨습니다. 모자란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유 없으십니까? 네. 이유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